제목은 이제 Augmented Reality with Deep Learning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뭐 포지션 베이스드 Augmented Reality를 넣었는데 AR 전체적으로 딥러닝을 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AR에서는 딥러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게 부제목이고, 네, 약간 어그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컨텐츠는 인더스트리 필드에서 AR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고, 그리고 AR에서는 딥러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에이지스트에서 발표했던 카메라 포즈 리그레션이랑 60OF 오브젝트 트래킹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 잠시 리뷰 드리고, 제가 지금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인더스트리 필드에서 이제 AR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용희님이랑 종우님은 이미 많이 보셨던 영상이겠죠.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 필드에는 마커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영상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해양 플랜트거나 아니면 플랜트 환경 내부고요. 이쪽 초반에 보시면은 마커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도 지금 이쪽이 마커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커를 이용을 합니다. 영상에서 마커가 어디 있을까요? 닭불이 망하지 않았어요? 네. 네, 망했어요. 이쪽은 망했고, 이쪽은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마커를 많이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증강하고 그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뭐 또 용희님, 종우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1차년도 하고 나가시고, 여기 2차년도까지 하고 나가시고, 3차년도 제가 마무리했던 과제고요. 일단 네, 처음에 이제 마커를 해양 플랜트에서 이제 사용하면 되냐라는 말을 했을 때, 이쪽에서는 보존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커 같은 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증강현실에서 마커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마커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용으로 이제 찍었을 때 CAD 모델 로드하는 정도만 이제 되고, 처음에 이제 IMU 위치 추적 할 때 초기화하는 용으로만 마커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마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추적을 이제 IMU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 마커는 이제 증강현실을 위한 마커는 아니고 위치 초기화하는 방향을 이제 처음에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해 놓은 마커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은 이제 IMU에 대한 초기 위치랑 방향이 결정되고, 이동하는 동안 그 IMU에서 이제 사용자 위치 추정이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돼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린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번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전혀 비전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IMU 의존해서 지금 유저 트래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 장소에 이동하면은 그 사용자가 이제 여기서 점군을 획득하겠다라고 하면은 점군을 획득을 해서 이제 주변을 스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스캔하고 지금 이제 서버로 보내는 중이고요. 네, 이게 서버 연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 같은 경우는 서버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서버 연결만 제대로 되면 정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수행이 되는데, 서버 연결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제 서버에서 정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압이 완료되면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강현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커를 쓰는 대신에 정군 획득을 하고 그 CAD 모델이랑 그리고 주변에 획득한 정군이랑 이제 정합을 해서 증강현실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필드에서는 이제 증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트 선택해서 뭐 파츠 검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좀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네,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필드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이제 커멘트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존이 어려운 마커 없이 증강현실을 하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에
아까 전에는 이제 마커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마커를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이제 다른 센서들을 써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뭐 IMU는 이제 용도는 IMU 용도는 그 위치에 원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IMU를 쓴 거고 뎁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정보는 획득하고 정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뎁스 카메라를 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없이 이제 모바일만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좀 질문이 많이 받았고 저 스스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딥러닝에서 쓰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적용해서 AR에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서도 좀 적용해서 새로운 과제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AR에서는 이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논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2018년도에 Deep Learning for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가상의 컨텐츠를 현실 공간에 어떻게 하면 리얼리스틱하게 증강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딥러닝을 이렇게 쓰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 카메라 그 이제 방향이랑 그리고 실제 공간에서 모바일 이런 것들 실제 카메라 방향이랑 이제 맞춰주는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 작업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 위에 이제 증강을 하고 싶으면은 이 오브젝트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 위에 이제 이런 컨텐츠를 좀 증강해주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루미네이션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고 이런 것들을 AR에 좀 적용을 해야 좀 리얼리스틱하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실제 이제 증강을 해야 될 환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결과인데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화분 이런 것들이 좀 리얼하게 증강이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루미네이션 에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이쪽에 빛이 있을 거니까 이쪽에서 빛이 있을 거니까 그림자를 이쪽으로 생성해라 라고 해서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이제 증강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발표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씬을 찍었을 때 그 공간의 위치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카메라의 자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 네이버 랩스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AR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찍었을 때 그 해당하는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AR 내비게이션 쪽인데 그 어떤 장소에 가서 위치에 대한 이미지를 찍으면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 정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면 된다, 이런 정보들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네이버 랩스, 구글에서도 좀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오브젝트, 아까는 이제 씬에 대해서 카메라 자세를 추정을 했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하나에 대해서 이제 6DOF 카메라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6DOF 카메라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AR을 좀 리얼리스틱하게 좀 정확도 높게 증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림 현상이 있는 환경에서도 6DOF 트래킹이 잘 되도록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hour 쓰고 이게 이제 관련 기술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림 현상이 있음에도 6DOF 트래킹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AR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발표 드린 적이 없는 일루미네이션 에스티메이션 기술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랩 패스트포워드에서 발표된 영상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컨텐츠 하나 증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프로브에 대해서 환경 맵을 찍어주고 렌더링을 걸어줘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라이트 프로브도 필요하고 뭐 컬러 체커판도 필요하고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뭐 쿠키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 아니지? 네, 맞아요. 이게 시그랩 패스트포워드가 약간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넣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라이트 프로브 필요 없이 이제 이미지 한 장을 넣었을 때 환경 맵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환경 맵으로 그 해당 장소에 이제 맞게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에 대한 것들이 2017년도에 소개됐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트 프로브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거고요. 믹스드 리얼리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MR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헐크가 실제 이제 컨텐츠인데 여기 이제 버니가 가상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가상 모델인데 그 라이트 프로브를 추정하고 나서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헐크 그림자와 비슷하게 이제 버니 모델이 그림자가 생성된다 라고 해서 리얼리스틱하게 AR을 증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는 제가 제대로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2019년도에 나온 요 딥라이트란 논문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것들 중에 제일 잘하는 논문이고 뭐 용인님이나 종우님은 아시겠지만 드베백 사단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네. 드베백 사단에서 나온 논문이고 예전에 이미지 한 장을 찍었을 때 라이트 프로브 하나만 이제 예측을 했다면은 요 같은 경우는 BRDF 베이시스로 쪼개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렇게 찍는데 라이트 프로브 이제 3개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찍어가지고 요게 이제 인풋 그리고 요게 아웃풋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인풋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풋 라이팅이 나오고 이 아웃풋 라이팅에 따라서 이제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은 좀 이질감 없는 증강 현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라이트 프로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작은 볼 같은 건데 빛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빛이 반사하는 뭐라고 보시면 되지? 어안 렌즈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안 렌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변 이 공간에 있는 빛의 그 소스를 한 번에 담기 위해서 동그란 반사체 구를 하나 찍으면 모든 공간에서 들어오는 빛이 여기 반사돼서 카메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전체의 라이트 소스들을 한 번에 모델링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재질은 그냥 새 구슬이에요. 네, 쇠구슬. 네, 좀 그렇게 미러볼 재질이고요. 뭐 라이트 프로브를 쓰기도 하고 어안 렌즈를 써서 환경 맵을 획득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스 쪽에서는 라이트 프로브를 좀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BRDF 베이시스 요거는 이제 그래픽스 내용이라 좀 빠르게 넘어가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이제 라이트 프로브 요거를 이제 예측하는 어떤 방법이 이제 일루미네이션 에스티메이션에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기존의 방법들은 여기까지가 아마 논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요것들을 아까 3개의 그 라이트 프로브를 썼는데 그 3개가 이제 첫 번째 게 디퓨즈 그리고 두 번째 게 매트 실버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미러볼이라고 해가지고 이 3개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이 예측한 라이트 프로브를 이런 성분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 라이트 프로브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루미네이션 에스티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포켓몬고 게임일 겁니다. 아마 제가 회사를 잘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딥러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AR이라고 하면은 이 피카츄가 이제 보시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이 되는데 증강현실에서 막 화분 위에서 놀고 막 뒤에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막 현실감 있어 보이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클루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화분 뒤로 가고 이제 사람 앞으로 가고 뭐 사람 뒤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증강현실을 해보자 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 공개는 100% 돼 있진 않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브젝트 리커그니션을 해가지고 이 피카츄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런 것들 파악하고 뭐 뒤로 보낼 거 보내고 뭐 앞으로 보낼 거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강현실을 하는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근데 캐릭터의 움직임을 텍스트는 정해져 있고 이미지의
이미지로부터 뎁스를 추정하는 건가요?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기술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네네. 제 생각도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분명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돼 있지 않아서 제가 뭐 이렇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레고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이제 크롭을 해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어떤 것들을 증강하겠다 뭐 이런 것들 뭐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 카메라 자세를 어떻게 잡냐 그리고 리얼리스틱하게 AR을 이제 증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 AR에 적용되는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6DOF 오브젝트 트래킹은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서 뭐 간단히 발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커 없이 AR을 하기 위해서는 이 6DOF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6DOF 트래킹을 통해서 이 카메라 포즈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씬을 대상으로 하면은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6DOF 오브젝트 트래킹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한 장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포즈가 나오는 어떤 것들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요.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논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즈넷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대부분 네트워크가 이 포즈넷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포즈넷을 조금 더 응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풋 RGB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이제 구글넷에서 뒤쪽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끊고 리그레서를 넣어가지고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이랑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변형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포즈가 나오는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X가 포지션 그리고 Q가 이제 커터니아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넣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 X랑 Q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많이 구현도 많이 해보고 실험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한 장 넣었을 때 이제 나온 포즈 가지고 렌더링을 걸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카메라 포즈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학습한 이미지 경로에서만 계산이 된다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로에서 포즈를 추정하게 되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6DOF 오브젝트 트래킹에 대해서 제가 발표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앞에서 보셨던 논문이랑 그대로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구현했던 그 포즈넷 네트워크를 조금 더 변형하고 6DOF 오브젝트 트래킹 논문을 좀 참조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국내 포스터에 제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포즈에서 렌더링을 걸고 그 위에서 이제 증강을 해주면 요게 이제 요 모델 위에 이런 식으로 적합하게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거죠. 물론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왼쪽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오른쪽이 이제 포즈 프레딕션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몇 센치 정도 이제 뒤틀리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 포즈넷 요 오브젝트 트래킹 네트워크의 약간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현도 좀 해보고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이제 증강 현실을 위해서 6DOF 카메라 포즈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증강현실에 좀 딥러닝을 적용하고 싶은데 AR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with 딥러닝에 대한 인트로덕션 논문이고 이건 화웨이 맞나요? 화웨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뭐 쭉 하면서 포즈넷이나 포즈넷 응용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끝에 이제 챌린지 앤 퓨처 디렉션에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애퀴지션이랑 비주얼 레코그니션 요 두 가지를 좀 해결해야 어느 정도 산업에서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 챌린지,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 나머지 카테고리들도 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공감이 가서 가지고 왔고요. 그라운드 트루스 애퀴지션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냐면은 그 기존의 포즈넷 네트워크에서 이제 제안한 방법이 SFM을 써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포즈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SFM 자체가 결과가 100% 맞냐라고 하면은 100%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단 오차가 생겨버리니까 나중에 증강현실을 하더라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은 좀 더 다른 센서를 써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완벽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챌린지 그리고 퓨처 디렉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레코그니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6DOF 트래킹 그러니까 오브젝트도 물론이고 이제 씬도 그렇고 어클루전이 발생했을 때나 뭐 시즌별로 이제 라이트닝이 바뀔 때라든지 뭐 아침 저녁으로 또 라이트닝이 바뀔 수도 있고 전시 공간에 따라서 라이트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이 카메라 포즈가 잘 추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라운드 트루스 애퀴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런 연구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식으로 비컨이랑 키넥트를 써가지고 좀 더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기 위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컬러, 노이즈, 블러, 어클루전 이런 것들을 좀 달리 하면서 데이터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희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 뭐 ICCV 2019년도 이번에 했던 거 거기에 이제 제가 볼만한 논문이 좀 많다고 해서 좀 유독 자세히 봤었는데요. 이번에 이 BOP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for 6E Object Pose Estim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챌린지에 대한 논문들이 좀 발표가 됐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자세히 올라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마커 같은 것들 쓰고 뭐 좀 디테일하게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한 어떤 그런 데이터셋도 있고 라이트 환경이 바뀐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타겟으로 하는 RGB 데이터는 아니고 RGB-D 데이터셋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뎁스 값 쓰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트레이닝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했고 아무튼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기 위한 논문들은 최근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리서치를 이제 진행하기 앞서 노벨티를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AR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뭘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픽스 쪽이다 보니까 비주얼 레코그니션 쪽에 좀 포커스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은 좀 노벨티 있는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짓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AR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AR을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질감 없는 컨텐츠의 증강 아까 이제 피카츄 뭐 EV처럼 그런 식으로 이질감 없는 컨텐츠를 좀 증강하는 것들을 좀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클루전 라이트닝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에서도 카메라 포즈들이 잘 추정이 되고 렌더링이 잘 된다면 좋은 노벨티를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즌에 아마 끝나가지고 다음 시즌 내에 그 연구가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시즌에 제가 발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거긴 아직 실험 단계고 이건 이제 지금 구축해 놓은 플랫폼 정도만 제가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CNN에서 포즈가 계산이 되고 포즈가 계산이 되면은 이제 AR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거고 밑은 이제 AR 코어를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포즈 계산돼 가지고 AR 코어로 넘겨주면은 렌더링이 계속되는 이런 플랫폼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포즈를 좀 추정하기 위해서 뭐 캘리브레이션 했던 것들, 여기서는 이제 팩트를 썼다고 돼 있는데 하드웨어 최신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최신 걸로 다 바꿔서 일단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얻고 나서 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인트린식이 얻어졌죠. 인트린식 데이터랑 캡처 이미지가 이제 서버 같은 게 있는데, 서버 위에 올리면은 SFM이 계산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랑 카메라 익스트린식, 이제 포즈가 나오게 되고, 요걸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이미 했고, 여기서는 이제 1552장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서버에서 SFM이 돌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캡처 이미지랑 익스트린식이 나오고,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카메라 이미지들이 있고,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방향들이 이렇게 쭉 SFM에서 계산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캡처 이미지랑 카메라 익스트린식, 포즈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면은 뭐 이터레이션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로스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세팅해 놓은 값에서는 이런 식으로 0.02m 정도, 그리고 0.6도 정도, 이 정도 에러를 가지고 이제 포즈가 추정되고, 증강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못 볼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바로 옆에 증강이 약간 되거나 딱 맞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했고, 그 사진 한 장을 찍으면은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이 모바일로 전송되고, 그 모바일로 전송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포즈가 이제 계산되는 것들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연구 진행이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같은 경우는 지금 검증 실험이 좀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제 완료되면은 제가 한 번 더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